네, 요즘 들어서 과제가 좀 많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진도 러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제가 좀 몰려 있긴 한데 아마 이번 강의 말고는 이제 한 개, 많아야 두 개 정도가 과제가 더 올라올 겁니다. 시험 기간 전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과제랑 상관없이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조금 몰리다 보니까 많이 느껴지는 거지 분배를 했다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저기 생각을 하지 말고요. 앞으로 많아야 한두 개 더 오겠구나 과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4죠. 명제 배운 다음에 이제 명제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 무슨 명제를 다룰 거냐면, 얘들아, 뭐, 루트이는 무리수이다. 이런 명제 말고, 조건이면 조건이다. 그러니까 P이면 Q이다 꼴이죠.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를 이제 집중해서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제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좀 되게 많습니다. 이게 메인 명제라겠죠. 조건이면 조건이다로 이루어진 것들. 얘네들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명제의 역과 대우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 명제나 역과 대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만 역과 대우를 가지는데, 자, 여기 뭐냐? 이런 겁니다. 자, 이 P이면 Q이다 해서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었잖아요. 그죠? 얘네들을 서로 바꿉니다. 결론과 가정을 서로 바꿔서 Q이면 P이다로 여러분들이 명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래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역. 반대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명제가 원래 명제가 이제 P이면 Q이다인데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P도 아니야, Q도 아니야 한 다음에 서로 바꿨어요. 그래서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라고 만든 명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제 PQ의 대우라고 합니다. 자, 뭐 명제의 역과 대우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고요. 서로 역관계, 대우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역과 대우를 이제 구하는 걸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본 다음에 얘네가 어떤 진리시법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제 1번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제인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면 x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다 라는 역을 말하고 그 참고짓을 팝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역이라 그러면 얘랑 얘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요게 이제 명제의 역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얘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 x제곱이 1보다 커지는 애들은 뭐냐? 이건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해서 구해보면 뭐야? 마이너스 1보다 x가 작거나 같거나, 그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그죠? 1보다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입니다. 그죠? 얘가 이제 진리집합이고요. 얘의 진리집합은 뭐냐면 그냥 x가 단순하게 1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면 포함이 안 되죠. 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애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있죠?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려면 이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P와 Q라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 Q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그죠? 이래야지만 참이라고 했는데 이건 참이 아닌 겁니다. 그죠?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뭐 밑에 있는 것도 문제 1번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보고요. 자, 이런 걸 한번 봅시다. 명제와 대우의 관계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원래 명제가 있어요. 자, P이면 Q이다 하고요. 얘가 만일 참이라 그러면 진리집합 간에 포함관계를 먼저 얘기를 하죠. 얘의 진리집합을 예를 들어서 라지 P라고 하고요.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하면 얘가 만일 참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을 할 겁니다. 맞아요? 맞죠? 참이라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맞다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면 여기 이렇게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P가 이렇게 Q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들아, P의 여집합을 한번 볼까? P의 여집합. 빨간색으로 내가 한번 형광펜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얘가 요 부분이 P의 여집합이잖아. 그죠? 얘가 P의 여집합인데 Q의 여집합 부분이 어디냐? 내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봐, 얘들아.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중에 누가 누구를 포함하냐 봤더니
결국엔 P의 여집합, 노란색 부분이 Q의 여집합인 파란색 부분을 포함하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얘이면 얘이다가 지금 성립을 합니다. 그죠?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여집합끼리는, 그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 얘들아, 얘가 이제 뭐의 진리집합끼리냐면, Q의 부정의 진리집합이고요. 얘가 P의 부정의 진리집합이잖아. 그러면 이러한 포함관계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뭐가 맞다는 거야?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인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도 참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도 할 수 있죠. 똑같은 이유에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이 대우 명제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또 다 이제 얘기를 하면 거짓 얘기도 하면, 얘들아,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 되는 거고요. 대우 명제가 거짓이면 원래 명제도 거짓이 됩니다. 동치 관계라고 해요. 보통 이제 좀 유식한 용어로. 그래서 서로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공유한다.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봅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78페이지네요. 그죠?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P이면 Q이다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언제 쓰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시기가 옵니다. 다음 장에 나와요. 그런데 원래 명제를 갖고 증명하기가 더럽게 어려운데 대우 명제로는 보이기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쓴다는 겁니다. 그죠? 자, 개념 확인해서 한번 볼까요?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가 참일까요? 참이죠. 왜? 4의 배수는 4, 8, 12, 16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어디 안에 쏙 들어가요? 점점점 2, 4, 6, 8 점점점 안에 쏙 들어가잖아. 부분집합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명제가 참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의 대우 명제가 뭐냐 봤더니 얘의 대우 명제는 x가 2의 배수가 아니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넣었죠. 그 다음에 x는 4의 배수가 아니다.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참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뭐 알 수 있어요. 따져보는 거는 지금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시 스샷을 한번 찍습니다. 여러분들 스샷을 이쯤 돼서 한번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게 나오죠. 요것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외워도 되긴 해요. 그런데 기호와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밑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 더블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죠? 더블 화살 원래 이제 두 조건 PQ가 있을 때 P면 Q이다는 명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얘가 만약 참이라 그러면 그걸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P이면 Q이다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넣었죠. 얘를 문장으로 한번 내가 써볼게. 문장으로. 자, 참일 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이제 기호가 아니고 말로 하면 뭐냐면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언급을 기호로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 차이가 있어요. 얘는 뭐야? 그냥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 자체예요. 그 자체는 그냥 화살표 하나로 쓰는 거고요. 그 놈이 참이에요 라는 말, 언급, 그죠? 그 언급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좀 다른 내용이에요. 화살표가 그냥 참이라서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는 문장을 기호로 나타내는 거고 하나는 개념을 기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참일 때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렇게 쌍화살표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이 조건들을 좀 더 가정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가정 부분에 있었던 놈을 이제 결론 부분에 애들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그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가 주어죠. 는이니까. 그죠? P가 충분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결론 부분에 있었던 조건을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게 좀 말장난 같은데 외우기가 힘든 친구들은 그렇게 외워도 돼요. P가 화살을 Q한테 쐈죠. 화살을 맞으면 뭐가 나요? 피가 나요. 그죠? 필요 조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어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잘 안 외워질 때는 그렇게라도 외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실제로 한번 이런 명제를 한번 보자고.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는 명제가 참일까요? 참 맞잖아. 그래서 우리가 더블 화살표 이렇게 놓은 거야. 자,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죠?
맞기 때문에 이때는 x는 1이라는 조건이 x제곱은 1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앞에 있었던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x제곱은 1이라는 거는 x는 1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서 Q이면 P이다로 참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제 P랑 Q가 서로가 동시에 충분 조건이 되면서 필요 조건이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우리가 쌍 화살표를 이제 양쪽으로 이제 펼쳐놔서 이렇게 이쪽으로도 화살표, 이쪽으로도 화살표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그 참이기 위한 조건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는데, 그죠? 얘의 진리집합들을 각각 P, 라지 P, 라지 Q라고 하고, 만일 이런 게 성립했어요. 라면, 이거는 참인 명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죠? 반대로, 뭐, 이거는 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텐데, 그냥 요걸 그대로 따라갑시다. Q가 P의 이제 부분집합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럴 때는 뭐가 되냐면, Q이면 P이다만 참이에요. 그죠? 명제 PQ가 어쩐, 이 P이면 Q이다라고 나타냈어도,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진리집합이 둘 다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양쪽으로 이제 다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뒤에는 예제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예제만 봅시다. 자, 예제를 보면 뭐라고 되겠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1번 조건 한번 볼게요. 자, P라는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가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 위에다 표시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에 2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P예요. 자, Q는 뭐냐?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 라는 겁니다. Q의 진리집합을 이제 수직선 사이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안에 쏙 들어가는 거네. 맞아요? 얘가 이제 P의 진리집합이니까. 네, 그래서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참인 거예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우리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만일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세요 라 그러면 뭐야? 필요 조건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2번도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게 P 조건이고요. x는 2이다가 Q 조건입니다. 얘는 이제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풀어서가 아니고 묶어서 정리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0이잖아.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x는 2밖에 없습니다. 그죠? 얘의 진리집합은 x는 2예요. 얘의 진리집합도 x는 2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의 진리집합도 요거고요. 얘의 진리집합도 요겁니다. 서로의 진리집합이 같으니까 이때는 P이면 Q이기도 되고요. Q이면 P이다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 강의는 하나 내지 두 개로 끝날 거고 시험 기간 이후에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마지막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